이른 아침부터 저택 밖이 꽤 시끄러웠다. 서원 앞에 앉아 책을 읽다가 슬쩍 미간을 찡그렸다.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한번 마음이 흐트러지니 더는 책을 읽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알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왔다. 부드럽게 걸러진 햇빛이 실내 곳곳으로 구석구석 들어왔다. 한동안 뼈가 시릴 정도로 춥고 흐리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해가 뜨고 맑은 날씨였다. 소음이 들려오는 근원지는 뜻밖에도 10여 년간 비어있던 옆집이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수십 명이나 일꾼들이 부지런히 짐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머릿수가 꽤 많은 행렬은 모두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옆집에 누군가 이사 온다는 소식은 전혀 듣질 못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 놀라웠다. 근 14년 만이던가 버려진 저택에 산 사람들이 움직이는 광경은 정말 오랜만이다. 많은 인원이 북적거리니 적적하던 곳에 폭발적인 활기가 넘쳤다. 세상사에 등 돌리고 칩거하고 있다고는 해도 옆집에 누가 이사 온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는 없을 텐데 소문도 없이 슬쩍 이사 온 이가 궁금했다. 해안군과 나란히 위치한 옆집은 청명당으로 불렸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던 권력자가 머물던 저택이다.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크게 증축했다고 들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하던가. 저택이 완성되고 얼마 안 있어 주인은 영모에 휘말렸다.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 떨어져 그는 거열형을 당해 죽고 남은 식솔들은 관노가 되어 저택을 떠났다. 졸지에 덩그러니 남은 저택은 한성부에서 소유권을 가져갔다. 눈독 들이는 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팔리지 않고 주인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 틈새를 잘 포착한 모양이니 새로 옆집 주인이 된 사내는 우아하고 세련된 취향은 물론이요 제법 눈치도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치미는 호기심을 애써 접었다.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책을 마저 읽었다. 청명당으로 이사온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작은 궁금증을 매일 적는 일기에 갈무리한 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집 주인에 대한 소문은 낮은 담장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이복 동생인 난이는 나와 가끔 만날 때마다 아래 것들이 수군대는 말을 다람쥐처럼 치마폭에 가득 모아 내 앞에 풀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옆집 주인에 대해 몇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다. 첫째, 그는 나보다 나이가 적었다. 둘째, 달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셋째, 그의 이름은 설도하라고 했다. 설도하라. 도하라는 이름에 당장 복숭아꽃이 떠올랐다.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고 색도 깨끗하여 난이가 좋아하는 꽃이다. 이름이 도하라고는 해도 한자는 다르겠거니 했으나 아래 것들 말로는 한자마저도 복숭아꽃이라고 한다. 정말 특이한 이름이었다. 기생에게 붙여도 요란스럽다 싶은데 사내의 것이라니 지나치게 요사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그 외에 알려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주인이 어떤 가문 출신이며 고향은 어디인지, 정확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관리인지 아닌지, 관리가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비밀스러운 행보가 더더욱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양이었다. 난이는 지나칠 정도로 이웃집 주인과 관련된 소문을 부지런히 모았다. 과분한 처녀가 얼굴도 모르는 외간 사내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은 할 짓이 못 되었으나
나는 잔소리를 잠시 접어두었다. 어차피 이 집에서만 나누는 이야기일 뿐이라 그 정도 자유는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저리 밝게 빛나는 아이를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게 별채에만 가두어 놓는 관습은 너무나 가혹하니. 윗점부터 시종들까지 평화롭지만 따분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본의 아니게 활력소가 된 사내였지만 정작 떠도는 말만 많았을 뿐이다. 정작 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올 때까지 청명당은 이사 온 날만 떠들썩했을 뿐 그 이후로는 적막한 분위기가 흘렀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그러하였다. 시간은 봄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가까이에 커다란 화로를 2개나 두었고 온돌바닥은 절절 끓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목화솜을 넣어 누비고 초피까지 덧댄 다포를 껴입었다. 몸에 더운 기운이 돌면 그래도 기침이 덜했다. 정말 지긋지긋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고질병이다. 겨울마다 심해지는 기침은 아침부터 나를 괴롭혔다. 한참을 시달렸더니 책을 읽을 기운도 나지 않았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몸 상태가 귀찮았다. 한숨이 흘렀다. 나는 음울한 기운을 떨쳐버리려고 어제 읽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재밌는 내용을 읽다 보니 가라앉은 마음이 많이 풀렸다. 평소라면 그렇게 끝났을 평범한 하루였다. 옆집 주인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나를 찾아왔다.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나를 만나겠다고 대문 앞에서 생떼를 부린다며 저택을 관리하는 권서방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찌하올까요? 하고 묻는 그에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을 내렸다. 들여라, 그 건방진자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해안궁의 청직이라는 사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허락이 떨어졌으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다리를 크게 움직여 높은 문지방을 넘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 건물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원한은 속이 역할 정도로 엄청났다. 나의 모습을 보고 원혼들은 서둘러 모습을 감추었으나 그들이 품은 원한까지는 숨기지 못하였다.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웅크린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하고 넓은 한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늘 목적은 저것들이 아니었으니까. 5개의 계단으로 이어진 마루를 신을 벗고 올라섰다. 청지기는 빠른 행동을 따라오지 못하고 허둥지둥거렸다.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두고 직접 문을 열었다. 해안대군 이결. 그는 등을 곧게 세운 자세를 하고 나를 올곧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빛을 거의 받지 못한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했다. 앉아있는 자세로도 키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풍성한 옷자락 아래 감추어진 몸매는 말랐으리라.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대군마마께 인사 올립니다. 과장스러운 투로 인사말을 올리며 몸을 납작히 숙였다.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것쯤이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다. 소인은 설과 도화라고 합니다. 청과 외를 오가는 장사치 입죠. 장사치라고 소개할 때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주 찰나였다. 이결이 알아차렸을까? 그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것이 보였다.
아주 눈치가 없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일어나서 편히 앉게. 감사합니다, 마마. 허락이 떨어져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건방진 행동이 기가 막힌 듯 우아한 미간에 짙은 내천자 주름이 잡혔다. 대구는 인상을 쓴 채로 입을 꾹 다물었다. 한양을 떠도는 소문에는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폐인이 되어 얼굴까지 망가졌다지만 모두 헛것이었다. 대구는 아직도 눈부신 미모의 소유자였다. 밝은 갈색 눈동자는 진한 꿀같이 달콤했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마치 파사국에서 건너온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를 연상시켰다. 청황실에서 후궁들이 사족을 못 쓴다는 고양이는 그 울음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웠다.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으나 대군의 목소리도 그러하였다. 그래, 내 집에는 무슨 일인가?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 그러나 그 처지는 미천한 노비나 다름없었다. 대구는 물 한 잔도 내놓지 않았다. 얼른 돌려보내고 싶다는 표정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찾아온 목적을 물었다. 잔뜩 힘을 준 눈가에는 내 놈을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라는 뜻이 배어 있었다. 당신은 모르겠지. 알 수 없겠지. 내가 누군지. 당연하지 않은가? 말하지 않았다. 대구는 알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럴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 실망할 것도 없었다. 그래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뒤틀렸다. 불쾌하고 서운한 감정이 몸을 감쌌다. 그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 처음 만난 사이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세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의문스러운 미소를 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처음보다 누그러진 기세지만 대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영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허락 따위는 받지 않았다. 제멋대로 방을 나왔다. 다치는 사이로 참으로 건방진 자로구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쓰디썼다. 해안대군 이결은 언젠가부터 죽고 싶어했다. 제 아이를 품고 죽은 사랑하는 부인을 따라가고 싶어했다. 그를 이승에 묶어두는 것은 이복 동생인 난희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니 원혼이 저를 잡아먹게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원혼이라는 존재는 저승사자도 몸서리칠 만큼 참으로 집요하여서 제 가슴속에 품은 한을 풀어줄 자를 만나면 찰싹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먹잇감을 발견하면 기생충처럼 산 사람의 기운을 욕심껏 흡수해댔다. 그 행위가 하도 지독해서 숙주를 죽여버리곤 했다. 그러면 다른 몸으로 옮겨갈 때까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조상신들이 후손을 수호한다고 한들 본인에게 의지가 없으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이결이라 원호는 더 쉽게 그 몸을 차지했다. 야금야금 삼켜가는 곳마다 짙은 상흔을 남기며 부채를 펼쳐 찡그린 얼굴을 가렸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솟을대문 앞에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느리게 떠다녔다. 일단 사람 모양이기는 했는데 상체만 있고 다리는 하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체를 질질 끄는 듯이 움직일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검은 갓 아래 얼굴은 반쯤 부패한 상태다. 흐물거리는 살이 간신히 금간 뼈에 걸려 있었다. 굶주린 개처럼 죽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달려드는 저승사자는 나를 발견하고 슬렁슬렁 다가왔다. 그들을 피해 주인 뒤에 숨은 필동은 속이 뒤집히는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며 얼른 두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살기 싫어하는 이를 뭐하러 또 살리는가? 흉측한 모습의 저승사자가 바싹 달라붙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하듯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지겨울 테니 그만하시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쯤이야. 그럴 필요 없다는 듯이 뼈가 드러난 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쥔다. 나의 허리를 휘감고 다리에 달라붙었다. 악취로 물든 연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다. 꺼져라, 더러운 것들. 입을 여는 순간 몸에 붙은 저승사자들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조각들이 움찔거리며 떨었다. 흩어진 조각들은 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모였다. 원래대로 돌아가 허공으로 솟아오른 얼굴이 낄낄댔다. 마치 어리석고 어리석다고 비웃는 듯이. 저것은 내 것이다. 손을 쭉 뻗어 대문 너머 이결이 있는 사랑채를 가리켰다. 마지막 경고다. 다시 이곳에 나타난다면 내 놈들을 절대 붙을 수 없게 갈기갈기 찢어주지. 순식간에 길어진 손톱 끝이 날카롭게 빛났다. 여전히 보기 싫게 웃는 얼굴로 저승사자들은 땅 밑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코를 찌르는 악취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시 찾은 해안궁은 온통 조용했다. 문을 열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가 사랑채에 도착하니 그제야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 이들조차도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들 기절한 채로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을 것이다. 상대하기 귀찮아서 재워놨을 뿐이니.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이결을 내려다봤다.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만 들어있던 얼굴은 형편없었다. 움푹 파인 뺨, 하얗게 일어난 마른 입술, 까맣게 물든 눈가까지.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나는 입을 다물고 몸을 내렸다. 소매를 걷었다. 일직선으로 손을 내려 곧장 마른 가슴을 꿰뚫었다.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다. 크게 벌어진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졌다. 이결은 일그러진 얼굴로 몸을 움찔거렸다. 더 세게 반항하고 싶으나 힘이 없는 탓이다. 바닥에 놓인 손도 들어올리고 싶은 것 같았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바닥에 깔린 요 위에서 그저 파르르 떨고만 있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무시한 채 가슴 안쪽을 헤집던 손을 한참 뒤에 뺐다. 그제야 기묘하게 비틀어진 몸이 천천히 풀렸다. 크게 뜬 눈으로 이결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에 점차 옅은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죽고 싶다고. 시커멓고 싸늘한 기운이 손에 잡혀 꿈틀거렸다. 나는 손가락을 안으로 말았다. 5개의 창살에 갇혀 우그러지며 연기는 생물처럼 희미한 귀곡성을 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 맛도 없을 듯한 마른 몸을 야금야금 좀먹던 원혼의 숨결을 처리하고 이결을 죽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졌다. 가는 목은 한 손으로도 충분히 감쌀 수 있을 듯했다. 그 시선을 알아차렸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주변을 더듬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흐릿하고 몽롱한 눈빛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뻗어 멱살을 움켜쥐었다. 강제로 잡아당겨 이결을 일으켰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눈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습한 숨결이 느껴졌다. 어디 한번 또 시도해봐. 그때는 내 손으로 죽여주마. 대답은 없었다. 할 수 있는 정신도 아니었다. 그러기도 전에 이결의 입술을 삼켜버렸다.